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관련되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신문에 큰 기사가 나왔는데 한 페이지로 암호화폐를 상당히 홍보하는 듯한 그런 기사가 나와서 저도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긍정적으로 앞으로 내다보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제목이 비트코인이 바보들의 금인가 하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는데, 그 내용은 이제 JP 모건 항상 그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했던 이 비트코인은 애완돌이다 이와 같은 포인트 하기도 하고, 바보들의 금이다 이런 포인트 하기도 했던 그 JP 모건 CEO의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미 다이먼의 딸은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서 그 JP 모건 주식보다도 훨씬 더 수익을 올렸다, 뭐 이와 같은 기사를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주는 그런 기사도 내놓고, 진짜 바보는 화폐 신봉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제목을 몇 가지를 소제목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마약 전쟁 이긴 정부를 받느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만일에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못하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마약 전쟁 이긴 정부를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비트코인은 지금 한 1조 달러 이상 가까이 되지만은 그 실제 자산, 세계 자산 한 300조 가까이 되니까 앞으로 한 300배 가까이 이제 더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표현, 보통 이제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그대로 실었고, 긍정적인 쪽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놀랍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제 책을 하나 소개한 게 The Fiat Standard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마 레바논 경제학자 교수로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레바논에 가서 이제 경제학 교수를 하고 있는 이분이 만들었던 그 책을 소개를 하면서, 이분은 이제 엘살바도르의 고문으로, 경제 고문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뉴스를 내보이는 것도 앞으로 암호화폐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암호화폐 크라켄, 그래서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원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할 걸 검토한다 이렇게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나오니까 원자력에 했던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암호화폐 크라켄 내에서 내세우는 거는 디파이 열풍, 이에 따른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에 대비해 데이터 센터 전력이 엄청나게 공급이 필요한데, 이걸 위해서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스마트 원자로는 단일 원자로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만은,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모듈형으로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모듈을 몇 개를 설치한다든가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면은 우선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채택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크라켄에서 자체적으로 이 소형 모듈을 채택하기는 좀 버거우니까 다른 관련 업체와 협업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가 얼마나 커갈 것인가 하는 걸 내다보면서 미리 전력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여기에 그 실제 디파이 열풍이 앞으로 얼마나 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디파이 하면은 이제 암호화폐의 그 자체 거래소 또는 암호화폐를 그 탈중앙 금융으로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금융 시스템이 도입되고, 이더리움에서 이걸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더리움에서 이제 현물 ETF에서는 디파이를 금지한다는 그런 SC의 생각 때문에 좀 다소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테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는 Don't defy DeFi 해서 디파이를 무시하지 말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앞으로 디파이가 상당히 크게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파이코인도 지금 2차 락업을 통해서 채굴률을 올리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파이 채굴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런 디파이 기능들이 좀 더 활성화될 것 아니냐 해서 여기에 우리도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 이렇게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대체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금융 혁신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리플에서 주로 주관하고 있던 그 내용들인데, 7월 1일 서울에서 나왔던 것 중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들은, 앞으로 이제 리플사의 비전이 자금과 가치가 이메일처럼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그 리플의 비전을 여기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가 될 것인지 저도 궁금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리플 부사장 제임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주로 했던 말이, 우리가 암호화폐를 하고 파이코인을 하면서도 이런 내용은 좀 알아두면 좋겠다,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리마인드 하는 셈 치고 한번 다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제임스 윌리스라는 사람은 IBM에서 주로 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기술과 금융 이런 결합을 주로 취급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리플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자산을 전통 세계와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주로 얘기했던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전통 금융을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 구제당국과 협력하여 기존 인프라를 혁신하고 접근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한다, 이와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니까 정부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것보다는 2017년도에 아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했던 게,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그 합법성을 여기에서 이제 이분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위변조가 불가능한 공유 원장이라든가 프라이버시라든가 보안 강점을 가진 기술이 금융과 기술 부분을 넘어 다양한 산업의 활용 사례를 만들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기술과 금융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에 또는 다른 사업에 엄청난 큰 활용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의 통합 사례가 뭐냐 하루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하니까, 간단하게는 홍콩 통화청이 추진하는 이 홍콩 달러, 이게 이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과 리플의 사촌 또는 우리 파이코인, 뿌리와 같은 스텔라, 이와 같은 코인들이 어떤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 파이코인의 앞으로 미래를 보는 그런 입장이니까, 저는 리플과 스텔라의 어떤 미래금융을 위한 이런 기술 혁신, 사용 사례, 이런 인프라 구축,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C의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앞으로 XRP와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 이런 것들은 ETF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요즘 뜨고 있는 솔라나하고 카르다노 에이다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XRP는 뭐 당연하게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입장에서 원하는 것 같고, 이와 같은 예측들 하고 있어서 리플이 앞으로 이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가, 저도 이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이제 유럽에서 미카가 이제 실제 실행이 되니까, 새로운 EU 규정이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하고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먼저 서클이라는 회사는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미카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기도 하고, 자산 연결 토큰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된 모든 조직이 KYC 및 AML 프로토콜과 같은 많은 규제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KYC와 AML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파이코인은 이미 여기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또 실제로는 KYC와 AML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것이 암호화폐 회사 입장에서는 운영비에 상당히 그 증가를 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비트코의 한 전무이사로 있는 분이 했던 말이 여기에 이제 흥미가 있어서, 미카 채택으로 유럽이 지금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규칙 및 규정에 관한 국제 표준을 홍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 미카를 시행함으로써 국제 표준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 국제 표준이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규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저는 이제 아이폰 15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 아들이 와서 아이폰 15에 그 8핀 라이트닝의 잭이 필요할 줄 알았더만은 USB-C 타입이 필요하다고 그러길래, 왜 USB-C 타입으로 바꾸냐 하고 저도 궁금해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유럽에서는 유럽 규제 쪽에서 2024년도부터는 USB-C 타입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제시했기에 하니까, 아이폰도 그걸 안 따를 수가 없어서 8핀 라이트닝 대신에 USB-C 타입으로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잭은 아이폰에는 쓸 수 있고 어떤 잭은 안드로이드 폰밖에 안 되고, 뭐 이런 불편을 USB-C 타입으로 통일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와 같은 암호화폐도 이런 규칙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먼저 만들었던 사람의 그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 미카도 그와 같은 KYC와 AML의 표준 규칙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바이낸스가 본인들의 소송과 관련되니까 직접 이번 판결에 따라 멘트를 여기 하나 올린 걸 보고, 미국 법원 SEC의 소송에서 일부 기각했던 것은 업계의 승리다, 이러면서 이제 내용을 올렸는데,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다 하면서 암호화폐는 정권이 아니다 라고 이제 SEC의 그 소송을 일부 기각함으로써 암호화폐는 정권이 아니라는 걸로 이제 밝혀졌다는 거고, 또 거래소에서의 BNB 판매는 정권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BUSD, 바이낸스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정권이 아니다, 이런 세 가지 아이템으로 결론이 났다 하면서 이제 바이낸스에서 X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올렸던 걸 보고, 이런 그 법원 판결이 상당히 큰 의미를 주고 있었고, 업계 승리를 내다보고 있는 이런 내용이었다 하고, 이 바이낸스의 멘트를 보고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 암호화폐 리테일 유지하려면 실생활 결제가 가능해야 된다. 암호화폐가 이제 소매로 활용되려고 그러면 실생활 결제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웹3 결제 인프라는 지금 1970년도 직불 카드가 금방 나왔을 때처럼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온라인 비트코인 결제는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결제는 좀 다르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결제를 위해 만들어진 포스 단말기들의 수요가 아직도 부족하고, 웹3 빌더들은 실생활에서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실용적인 유틸리티를 최적화하지 않으면 대규모 채택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이런 리테일에 암호화폐가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포스 단말기를 쓰든지 이런 걸 가지고 쉽게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걸 여기 언급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파이코인은 QR코드로 쉽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폐쇄형 기간 동안에 파일을 접하는 그런 그 매장에 가서 QR코드로 이제 쉽게 지불이 가능하지만은, 앞으로 오픈넷만 가면은 이렇게 상당히 이런 인프라를 크게 장점을 알고 활용하는 데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실용적인 유틸리티 QR코드가 활성화되고 대규모 채택하는데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이 활성화될 것이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해보고 이런 세상이 뭐 곧 2, 3년 내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들은 만들었던 그 비탈릭 부텔린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는 무정부 폭정보다 최악이다 이런 기사를 쓴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좀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규제 자체를 무정부와 폭정보다 최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랐기 때문에 어떤 기사인가 하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업계 성장과 무결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무정부 폭정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쓸모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잠재적 수익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앞세운 프로젝트가 자유롭게 운용하는 걸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 이런 수익이 날 것이다 하면서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자유롭게 운용이 되고 반대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 투자자의 권리를 명확히 정의하는 프로젝트는 정권으로 분류해서 엄격한 규제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불리한 조건이라는 걸 언급을 하면서 이러한 무정부 폭정이 만들어낸 기울어진 인센티브 구조는 암호화폐 산업에 큰 피해를 가지고 오고 있다. 그래서 규제 당국과 업계 플레이어들이 선의에 기반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엄청난 큰 비난을 이 비탈릭 부텔린이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이 친구는 재산이 한 1조 이상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이드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규제 당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나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감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그 규제를 비난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SOC의 힘이 점점 빠져들고 있고 미국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암호화폐 전문가가 이런 쓴소리를 함으로써 상당히 견제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도 지사가 우리 제주 관광에 가상화폐 도입할 시기가 왔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옛날부터 제주도에서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위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등록을 했는데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 때문에 실제 많은 성사를 이루어오지 않았는 것을 이제는 스위스 주쿠와 같은 스위스 주쿠는 암호화폐 성지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스위스 주쿠와 같은 그런 암호화폐 성지를 제주도가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앞으로 제주 관광에 암호화폐 도입할 시기가 왔다 해서 추진을 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게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인 만큼 디지털 대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마련하겠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암호화폐를 지원하기 위한 페어세이크라는 그 곳에서 주로 후원을 하고 있는 후원사는 코인베이스하고 리플과 A16Z 이 세 회사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조직적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여기에 모금액이 한 1억 6천만 달러 가까이 된다고 하면서 여기는 암호화폐는 중립이다. 우리는 특정한 어떤 공화당, 민주당 이런 세력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정치가를 지지한다.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는 중립이다. 이렇게 내걸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비정치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화당이 암호화폐에 친위 암호화폐에 해서 공화당을 밀어준다 이런 것들보다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암호화폐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그 상당히 좀 반대 여론을 형성시켜서 그 사람을 낙선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친암호화폐 후보자는 당선시키는데 기여하고 반암호화폐 후보자는 낙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는 중립이다, 이걸 내세우는 것 같아서 저도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오늘도 다시 알리바바 마인 회장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인다, 일반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 과연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어느 위치에 가 있을까?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파이코인의 장래를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신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앞으로 5년을 견뎌왔고, 금년에 오픈넷막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채굴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